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를 사실상 최전방에서 맡고 계신 분들이 바로 건설노조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현직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계신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바로 이상규 전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얼굴이 어찌 더 좋아지신 것 같고. 현장에서 일하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요? 네. 진짜 근데 정말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계신 거 맞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일하신 거세요? 지금 횟수로는 14년 차가 되는 거고, 2010년도에 서울시장 선거와 은평 보궐선거 출마하고 나서 두 번 선거를 하고 나니까 좀 빚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머머. 네, 건설 현장을 가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건설 일 하러 온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전직이 뭐든지 전에 공무원을 했든지 기업체 사장을 했든지 상관없이 다 똑같이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얄짤 없습니다. 건설 노동자라고 우리가 뭐 얘기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시고 뭐 어떻게 또 일을 구하시고 현장에서 또 어떻게 하시는지를 사실 잘 모르죠.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 일하는 것도 늘 공사장이 이 높은 울타리 펜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맞아. 실제 그 안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우리 또 영화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그 막 새벽에 봉고차 이런 데 막 해가지고 몇 명이요? 이러면 막 손 들어가지고 막 타고 막 가고 막 거기서 일하고 뭐 이런 게 딱 먼저 떠오르는데 건설 노동자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건지. 이제 그렇게 나가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인력시장, 경력회사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 그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예요. 운 좋게 연결이 되면 나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날 이제 공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통 이제 용역이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업체가 그날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날 좀 청소를 많이 해야 된다. 그날 뭐 물건을 많이 치워야 된다. 그럴 때 뭐 한 5명이 필요하다. 그럼 인력회사에 연락해서 5명 보내주시오. 그렇게 해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일하는 분들은 어느 직종이든지 간에 웬만하면 다 팀별로 들어가요. 기술이 괜찮고 일 괜찮게 하는 팀에 들어가면 그 팀 따라서 계속 일이 보장돼서 이제 현장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현장에 가서 한 10개월 일을 하고 그 10개월 정도 일하고 이제 끝날 때가 거의 다 되면 팀장이 알아서 다음 자리를 또 구하는 거예요. 다음 현장을. 그래서 이제 다음 현장을 얘기가 돼서 조건이 맞아서 간다. 그러면 이제 그 팀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규모가 커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팀장이 자기가 아는 또 다른 사람 몇 명 더 데려오기도 하고, 근데 새로 가는 데는 좀 인원이 적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두 명 빼고 가기도 하고. 그럼 팀장이 엄청 큰 권력을 갖고 있겠네요? 그런 셈이죠. 그러면 그 팀장은 뭐 어디 소속인가요? 무슨 건설 이 회사 소속인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외형상으로는 그냥 똑같은 건설 일용 노동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예전에는 오야지라고 오야지 대빵이다 이런 건가요? 흔히 말하는 이제 노가다 십장.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사실은 사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맥 하에 그 자기가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 한 수십 명을 평상시에 이제 쭉 관리하는 거고 현장 소장이나 아니면 이제 공사 차장 같은 사람들 그 인맥을 쭉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소장들이 일을 따서 어느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이제 그런 팀장한테 연락하는 거죠. 야, 여기 뭐 평토 일 하는데 설비 일 하는데 전기 일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해. 너희 한 몇 명 데려올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서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사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여를 업체에서 주지만 자기가 데려온 사람의 일당을 얼마로 정할지 그 사람 기술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이거는 사실은 팀장이 다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올지 말지도 그 건설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팀장이 하는 거죠. 와, 그러면 팀장 한마디에 거의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뭐 찍소리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좌우되는 거죠. 일을 하다가 뭐 안전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공사에 너무 큰 하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원천 건설사의 담당자나 또는 이제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 단종회사의 그 뭐 관리자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저 사람은 우리가 같이 쓸 수 없다. 그렇게 해도 해고가 되지만 그런 경우에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팀장이 알아서 다 처리해요. 팀장 눈 밖에 나면 그걸 끝인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뭐 좋은 팀장이신 분들도 물론 뭐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느 정도의 좀 그런 정도의 권력을 또 갖게 되면 사람이 좀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것도 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관리할 줄 알아야지 그 사람이 남는 거고 자기 혼자 다 먹으면 이제 체하고 욕 먹고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적당히 나눠주기도 하고 아주 천태만상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쁜 놈들이 있고 예, 자기 속만 채우는 놈들도 있고. 예. 근데 뭐 얘기 듣기로는 그 똥떼기? 네. 똥떼기라는 얘기가 있던데 똥떼기가 대체 뭔가 여기 뭐 이제 예. 그 건설업체 입장에서 또는 현장 소장 입장에서 보면 그 팀장 하나를 잘 데리고 오면 네네. 이 사람이 알아서 사람 관리 다 하잖아요. 그쵸. 예, 일 잘하고 잘못하고 공정 어느 정도 이렇게 물량 빼야 되고 하는 거를 그 팀장이 알아서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같이 일을 하고 형식상으로는 그 업체에 똑같이 이제 근로계약서를 쓴 일용 노동자이지만 네. 중간 관리자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럼 관리자한테 관리비를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 이제 근데 그거를 더 얹어주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거 급여를 떼 가야죠. 그게 똥떼기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 급여를 떼간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이 보통 평균 단가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건데 기공이든 조공이든 원래 이제 일당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기공은 뭐고 조공은 뭔가요? 기공은 기술공. 실력이 있는 사람이군요. 네, 기술이 있는 사람. 이게 기공. 기공. 네, 조공은 조력공, 도와주는 사람. 네, 그래서 이제 기공, 조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기공은 한 2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조공은 15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준기공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조공을 좀 오래 해서 조금 알긴 아는데 아직 기공 수준까지는 안 간. 그럼 준기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준기공은 한 18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업체에서는 따로 이제 그 팀장 관리비를 안 주는 대신에 평균 단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18만 원이나 아니면 20만 원으로 똑같이 그냥 다 급여를 책정해요. 그러면 15만 원을 받기로 한 그 조공은 5만 원을 떼서 근데 한 달 만약에 20일 일을 했다. 네네네. 그럼 하루 5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죠. 그럼 이제 아니 100만 원 너무 100만 원 정도면 똥이 아니잖아. 장기 하나 뗀 거 아닌가? 100만 원 너무 큰 돈이잖아요. 똥떼기를 해서 저는 한 5만 원, 10만 원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아니 그러면 안 주겠다 하면 안 되는 건가?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하고 이제 통장에 들어온 거 갖고 그냥 가버리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이제 그 팀에서 일 못하는 거죠. 지금은 이걸 다 통장으로 주고 중간에 그 떼모는 게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장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아예 전체 그 어떤 급여를 아예 팀장한테 일괄로 다 주고 팀장이 알아서 나눠주는데 그러면은 그럼 뭐해? 처음에 이제 그 사람 할 때는 야 너는 하루 15개 줄게. 그렇게 했다가도 야, 너 이번 달에 일하는 거 보니까 너 제대로 안 하고 너 하루 13개로 한다. 그러면 이제 5만 원씩이 아니라 7만 원씩 다 떼 가는 거죠. 와. 그런 정도로 횡포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렇게 똥 떼는 그 관행이 남아 있죠. 원희룡 장관이 요 얘기를 했죠. 벌떼 입찰이라거나 그 똥 떼는 거라거나 불법 하도급이라거나 그 몇 가지 얘기하면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일 큰 건 어느 거냐면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그것도 그러니까 건설 취업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불법 취업의 경우에 가장 극단적인 문제로 나타나요. 만약에 이제 보통 원청 건설사는 인건비 계산을 평균 한 20만 원 정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 업체에 그 업체에서 한 30명이 일을 한다. 그럼 30명분이면 평균하면은 600 아닙니까? 그걸 내려보내줘요. 그런데 그 업체는 그러니까 이제 취업이 안 되는 불법 외국인을 데려와요. 그걸 이제 그 팀장 오야지가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야 너희들 10만 원 받고 일할 수 있게 해줄게. 10만 원도 엄청 큰 돈이야.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게 원래 안 되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게 해주고 10만 원이나 준다고 생각하고 그걸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 그러면은 1인당 10만 원씩 떼자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10명을 데리고 다녀.
그러면 하루에 100만 원이 남아. 한 달 30일이면 3천만 원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지 현장이 굴러가니까. 진짜요? 왜냐? 그 사람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무조건 하거든. 아무리 위험한 거도 하라고 하면 하고 밤새워 일을 해라고 하면 하고 내일 나오지 마 그러면 안 나오고. 그 사람들은 말을 잘 들으니까. 그리고 그쵸. 무리하게 공사 속도를 높여야 된다. 그럴 때도 그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청에서 그걸 알고도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떼면 그 사람이 다 먹냐 팀장이. 그럴 수가 없죠. 아니에요? 팀장이 다 먹는 게 아니야? 1인당 5만 원씩을 떼든 뭐 7만 원을 떼든 어떻게 떼든 그렇게 떼면 10,000원이나 2만 원을 그 업체에 상납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업체는 원청한테 또 상납하는 구조가 또 있는 거고.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똥 떼는 모르겠네요. 거는 중간에 조금 있는 거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이윤을 남기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사 기간이에요. 왜요? 만약에 공사 기간을 한 달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 달 동안에 이제 뭐가 줄어드는 거냐면 한 달간 우선 인건비가 줄겠죠. 그쵸. 한 달 일을 더 하는 것보다 한 달 일찍 그 공사를 끝내면. 그 현장이 만약에 한 500명이 나와서 일을 하는 곳이다. 평균 노임을 20만 원이라고 하면 20만 원 곱하기 500명이면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1억? 하루에 1억이에요. 하루에 1억? 그럼 30일이면 한 달 공사 기간을 앞당기면은 최소한 30억이 남는 거예요. 원래 공사비에서. 근데 그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이 다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일 크게 남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걸 공사를 빨리 해야죠. 해가지고. 근데 공사를 빨리 하려면 빨리 하게 일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국 노동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리고 평생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건설 노동자들이 다 골병 들어요. 그래갖고 한창 때 돈을 좀 벌었어도 나이 들어서 다 너무 고생하는 거야. 그걸 이제 계속 보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할 사람을 찾는 거지. 이주 노동자 중에서도 그 취업 비자를 건설 취업 비자가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또 마음대로 못 시키니까 마음대로 일을 시키려면은 불법이 필요한 거예요. 걔네들은 찍소리 못 하니까. 이거를 팀장이 하고 그 팀장이 그렇게 일을 하도록 이제 그 단종회사 전문 건설 업체가 그렇게 이제 이거를 방치하고 원청이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일을 시키죠. 원희룡 장관이 뭐 불법 때려잡겠다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문 건설 업체 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전문 건설 업체는 고생하고 불법 하도급이라거나 똥배기라거나 뭐 포괄 임금이라거나 뭐 벌떼 입찰이라거나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원청도 묵인하고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행하는 가장 최일선에 있는 거는 그 단정업체, 전문업체고 그 밑에서 그런 일을 수행하는 팀장들을 거느리고 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 학동에서 벌어진 그 철거 붕괴 사고예요. 그쵸. 너무 끔찍한 사고가 그게 있었죠.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그 재개발조합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게 이제 발주처하고 이제 원청 건설사가 계약을 하는 거죠. 평당 철거 비용을 28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래 종합건설사, 원청 건설사가 직접 시공을 못해요. 이제 그 전문 건설업체한테 이게 넘기게 되어 있는데 그래갖고 그 업체에다 넘겨요. 근데 얼마로 넘기냐면 28만 원짜리를 평당 10만 원으로 넘겨요. 와. 절반도 안 되는 값으로 현대산업개발을 앉아서 절반 이상을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근데 28만 원 공사를 10만 원에 받은 그 업체가 또 그나마 공사를 하면 괜찮은데 그 업체가 또 넘기면 그때부터 불법이거든요. 근데 불법으로 더 넘겨서 평당 4만 원. 28만 원짜리가 4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8만 원 그 철거 비용에는 철거할 때 안전시설이라거나 안전시설물 또 그 안전을 담당할 사람,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게 싹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4만 원의 공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날림 공사를 해야지. 어. 안전장치 할 수가 없죠. 사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당 3만 원에 일을 하려니 한국 사람을 못 쓰죠. 아, 그렇겠네요. 예. 이 똑같은 구조가 그 다음에 광주에서 또 아파트 붕괴 사고 난 거 영상 보면은 네네네. 그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아닌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현장의 비리는 전부 다 건설업체의 비리예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뭐 지금 불법이 일어나고 자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건설노조하고는 뭔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건설노조가 기존에 이제 오야지들이 했던 이런 관행들에 대해서 건설노조는 그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공사 품질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량 공사, 불량 시공 때문에 이제 막 무너져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문제를 노조는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진짜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돼. 한 계층 올릴 때 공구리 치고 그 공구리가 굳는 걸 양생이라고 하는데 양생 기간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최소한 2주가 걸려. 2주 이상이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건설의 관행은 보통 일주일이고 빨리 하는 데는 3일 만에 올라가요. 한 30년 전에 일하셨던 분들은 공구리를 치고 공구리가 완전히 굳기도 전에 아직 물이 질퍽질퍽한 상태에서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와. 그런 정도 그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사고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의 각종 비리 떼먹고 네네. 철근 제대로 넣어야 되는데 철근 안 넣고 제대로 된 레미콘 써야 되는데 불량 레미콘 쓰고 이런 일이 만연한 거를 건설 노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윤이 대폭 줄어드는 건설사가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않는 노조가 싫은 거고 그게 정권의 입맛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죠. 화물 연대를 치고 나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니까 얘네들은 건설 현장에 비리 많지. 그리고 또 그런 노조도 있더라. 그게 민주노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은 거예요. 원희룡 장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원청이 그런 짓을 하고 전문 건설업체도 그런 짓을 한다고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한 거예요. 장관 말대로 그 불법하다고 확실히 다 막자. 그리고 다 집행해라. 그게 맞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건설노조 쫓기고 나가면은 조폭들이 아마 우리한테 아마 머리 조아리고 저는 그런 시대가 이미 오고 있다. 예.